질문처럼 정말 2년간의 거리를 지키면서 부드럽고 확고하게, 그죠? 이거는 정말 음량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건 여성성, 확고한 건 냉철함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두 개를 이루려면 거의 도를 통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아직 확고하게, 냉철하게, 부드럽게 저도 그렇게 가려고 가는 과정이지, 물론 막 그렇다 해서 억지로 노력하지는 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지금은 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보면 가볼수록 내가 머릿속에 이 과정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 과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케이, 2년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볼 적에는 내가 정말 아주 부드럽게 다가간 것 같고, 약간 어느 정도 좀, 어떤 사람이 볼 적에는 그게 확고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서운한 거리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두지 말고 내가 공부된 만큼 상대방의 거리를 내가 둔 만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그 사람한테 제일 부드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가 안 됐는데 내가 엄하게 저 공부된 사람, 그 사람의 거리를 내가 따라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결국 애로사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제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원장님처럼 하고 싶다 하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선생님처럼 하려고는 안 해요. 선생님은 근기가 우리들 아예 다르니까 안 하지만 저처럼 하고 싶다는데, 저처럼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위대하다, 뭐 당신들과 실력이 낮다 이게 아니고, 살아온 인생 환경과 내가 먹은 모든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쌍둥이가 걸어가도 똑같은 정보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쪽 저쪽 다 볼 때 느꼈던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태어난 건 태어났더라도 쌍둥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먹고 가면서 본 게 다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다르고, 또 내가 24시간 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듯이 내가 말한 부드럽게 확고는 정말 멋진 그림이죠. 이걸 향해서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보통들이 할 때는 이 정도 그림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나갔을 때 오케이, 나 이 정도만 됐어, 나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하면서 이거를 놓고 갈 때, 나중에 내가 와보면 어머, 옛날보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부드러워. 하지만 옛날 같으면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나 안 했는 것도 내가 스스로 탁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정보 공부의 모든 맥락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갖춰지지 않고 어느 한쪽이 빈 공간일 때 이게 하면 여기서도 엇박이 나서 이 천칭처럼 저울이 되질 않아요. 엇박이 나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확고하게 하는데 이게 확고가 아니네? 나는 확고하지만 저 사람한테 서운하겠다는 확고한 게 아닌 거죠. 확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서로 간에 아무리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나도 전혀 거기에 내가 뭔가 부대낌이 없어야 돼요. 이럴 때 저는 제일 적정한 거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적정한 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실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30% 쓰면 만약에 30% 거리를 유지하라 했을 때 그 30%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과의 거리에서만이 30%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때 30%를 했다 해서 여기 이 사람한테 30% 적용했으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싶다는 건데, 이 공부를 하면 그 그림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선생님께서 그런 그림을 갖고 우리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강의대로 우리는 먹고 그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생님 하신 말씀 비틀려면 우리는 선생님보다 더 실력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 말을 비틀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선생님보다 실력이 없으면서 우리 비틀려면 다 우리가 다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선생님이 어떤 정법 강의를 비틀려면 당신은 정법보다 더 수승한 법을 갖고 있으면 비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큰 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비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 변하겠죠. 성장이겠죠. 그때는 비튼다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비튼다는 것은 사적인 욕심으로 할 때 우리 비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이 상대와의 거리는 현재 내가 오늘날 공부된 만큼 하는 게 제일 멋진 거예요. 여기까지 부드럽고 여기까지 확고한 거예요. 다음에 공부가 좀 더 되고 내가 공부된 만큼 이 사람을 만날 땐 그 거리도 스스로 조절이 돼요. 내가 지금 봤을 때 이게 30%인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 완급이 조절이 돼요. 스님께서 이 완급 조절을 다 하시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여기 뭔가 하시더니 너 여기 와라 부를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 치면 넌 여기 아니다, 저 멀리 가라. 이건 스님이 정확하게 조절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조절을 할 때 우리는 사적인 생각으로 많이 조절하다 보니까 이걸 스님한테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가지고 쟤를 왜 옆에 앉혀놨지? 응? 제가 좀 더 이쁘니까? 젊으니까? 아니면 제가 돈은 많나? 이런 식으로는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쌤은 그런 사적인 걸 했다면 쌤은 이 자리까지 오시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왜? 쌤도 사적인 사람, 우리도 사적인 사람인데 거기서 뭐 배울 게 뭐 있다고. 우리 벌써 쌤 다 떠나갔어요. 근데 쌤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보다 훨씬 공적이고, 물론 더 공적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어마어마한 공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오케이, 내가 지금 부드럽게 한다고 하지만 저 상대가 뭔가 불편하게 느꼈다면 내가 좀 더 이번 공부를 잡으라는구나. 오케이,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것만 인정만 하고 가면 돼. 그럼 또 다음에 어떤 자연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공부는 스스로가 되게 해준다 이런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잡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앞에 우리가 지식 공부할 때는 우리가 막 파고들어. 이 공부를 따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이거 부족하네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했잖아요. 그까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는 대전에 거기 맞춰서 공부를 준다니까요. 사람을 보내주거나 선생님이 정법 강의를 듣게 해주거나 해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부는 너희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대전에 시켜주고 선생님께서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뭔데?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런 개념도 우리도 아직 사적인 이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선생님조차도 우리 사적인 마인드에서 뭐 당신은 나나 이런 개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말도 꼬아서 듣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가 이게 이 뭐 요 정도가 아니고 이 판을 넘어가는 거죠. 이 판을 넘어간 그 자체는 우리는 선생님 정말 우리보다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판 위의 삶을 산다고 하시면서 우리 생각은 항상 판 아래 생각으로 항상 선생님을 항상 잣대를 갖다 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정법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것들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나중에 내 스스로 어느 순간 판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하고 지식에서 공부할 때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구구단 하나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곱셈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지만 우리 공부는 내가 단계를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조차도 몰라요. 듣고 하다 보면 나누는 순간 얘가 막 물리가 일어나고 이 물리 안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사람들과 싸웠던 거, 울었던 거, 모든 내 환경의 모든 경험치와 내가 스스로 지나갔던 모든 환경들이 접목해서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따져야 이게 정확하게 내 인생에 내가 하나를 딴 거지 남의 인생 열심히 들어 딴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가지고 내 인생에 접목해서 내가 여기서 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케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내 인생에 그때 이걸 접목하려고 하지 마요. 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늘 제가 즐겨 쓰지만 내 영혼의 AI가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가지고 얘가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옛날 같은 툭 칠 것도 그냥 내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웃으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막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공부는 쉽게 해라. 근데 저는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가 어려우면요. 선생님께서 너희들 같은 지식이면 이 세상에 존재하냐? 저 나이 많은 할머니 아무것도 뭐 무식쟁이도 이 법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만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다 주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만 공부하고 그 사람들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 절대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풀어주시고 아주 쉬운 단어를 풀어주시거든요. 똑똑한 너희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아는 만큼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하려고 할 때 그 상대가 알면 얼마나 쉬우냐. 모르면 그 상대를 알게 하면서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거는 거의 선생님의 근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다시 알게 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를 배우게 해서 다시 그럼 선생님이 같이 동참하게 하고 이게 선생님의 근기지만 우리는 그만한 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서로 이 강의를 듣고도 서로서로 알아도 뭔가 소통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걸 모르고서는 아예 소통이 안 되죠. 아예 벽을 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강의를 많이 들어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뭔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훨씬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 간의 거리는 지금 현재 이 거리가 나한테 최선의 거리다. 내가 공부된 만큼 아니면 저 상대도 나를 만나서 나하고 공부된 만큼 이게 최고의 거리예요. 거리는요 선생님이 제일 정확하게 하세요. 선생님이 우리하고 거리는 1000길이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1000길이 말씀하시면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리를 딱 낮춰서 선생님이 우리한테 거리에 딱 맞게 눈높이를 딱 오시잖아요. 요거보다 한 뜸만 늦게. 우리가 선생님의 거리가 3단만 높아도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선생님 그거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죽어도 못 하는데 우리 이 소리 해요.
쌤이 이 경계를 다 낮춰서 와 여기 와가 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의 거리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쌤 말씀하시는 저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너는 실력이 그만큼이다라는 걸 얘기하듯이 그 거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너무 거리에 매이지 말고 현재 정말 이런 걸 진짜 멋지게 난 하고 싶은데 그 원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원을 내가 대전에 얘기했고 그럼 대전이 정확하게 그 원에 맞게끔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걸 편안하게 놓고 가시라는 거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말이 어떨 때 보니까 내가 굉장히 센 말했는데도 저 상대는 너무 부드럽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회원들 뭔가 이게 뭐 유튜브 할 때 보면 굉장히 세요. 제가 깜짝 놀라죠. 제가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못되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못되게 보거나 무섭게 보질 않거든요.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하고 내가 확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부드러운 게 아니고 확고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나중에 여기서 스스로 평균점을 찾아가게 되고 그 경우의 수만큼 다 스스로가 조정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갖춰 나가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되고 또 나중에 내가 요만큼이 됐을 때 내가 더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급수가 더 높은 사람 많을 때 또 그때는 또 거기 맞게끔 내가 또 급수 조절해서 또 가는 거죠. 계속 이 과정을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진짜 펼칠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원만하게 되는 거죠. 정말 부드럽기도 하고 음량의 조화가 다 갖춰진 거. 부드러우면서 확고하고 냉철하고 다 갖고 있는 거지 이 안에는. 이 부드럽게는 날카롭게가 없을 것 같냐고요. 아니요. 다 있어요. 예민한 거 다 있어요. 그것이 다 녹아서 부드럽게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민한 게 다가와도 내가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이 없이 순수하게 나는 부드럽게만 가져갔다? 그럼 우리 공주가들 때 세상 모르는 공주들 엄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이걸 다 갖고 있음을 해서 저 날카롭게도 그걸 부드럽게 싹 녹일 줄 안다니까요. 이게 다 뭉쳐져서 이게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수행을 시키실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수행을 시켰지. 안 그러면 스님이 뭐 세상에 잘못한 일 있다 그렇게 산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시켰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님의 수행 과정을 보면서 이 세상 우리들이 갖고 있는 스님이 다 마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마셨다. 저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스님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울고 웃고 정말 스님한테 뭐 야단도 듣고 어떤 스님한테 뻗대기도 하고 어떤 스님한테 아니면 스님한테 맞지? 이러니까 예 하고 척하는 거 다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그저 그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안 거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했다면 저는 이런 사람 나오면요. 어머야 내 마음 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다 예전에 못 먹고 너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 이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 왔을 때 우리가 놀래가지고 어머야 내 마음 같을 줄 알았냐 아니네 이런 꼴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정보를 준 이 파일 안에는 우리 회원들이 줄 때는요 제가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걸 다 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세상에 경험한 게 너무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오는 경험을 다 채넣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다 쳐냈기 때문에 진짜 받아서 내가 쫀쫀하게 나를 갖출 거는 다 쳐내고 이 달콤한 것만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당뇨병에 걸려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보니까 지 똑똑하면 지 죽을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께서 산에 가고 나는 내 집 안에서 탁 갇힌 거죠.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오기 전에도 집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거죠. 애들이 나를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나 이런 것 때문에 난 이답도 하고 싶은데 난 너희들 같이 못 놀아. 물론 그 속에도 사적인 많이 있었죠. 왜 늘 가면 뭐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남편도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나하고는 너무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하기 싫은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이런 어떤 고뇌를 갖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하는 게 너무 세속적인 거야 내가 볼 적에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세속이 바탕이 돼야 이 철학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몰랐던 거죠. 나는 철학은 이런 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들끼리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의 철학은 이 밑에 이게 다 어우러져 때 이 진짜의 철학은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정말 저 밑에 삶도 다시 가보려고 하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런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선생님이 이 어마어마한 저는 선생님을 철학자 위대한 사상가라도 표현하고 싶지만 이 철학은 그걸 다 먹고 이룬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상층이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름대로 옛날에 마더 테레사 수녀도 왜 거룩하다는 단어를 붙였나요?
그 사람이 이거 수녀가 그 사람이 뭐 밑에 뭐 일하는 수녀인가요? 아니면서 그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을 다 품어안고 간 거잖아요. 이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정법에서 보기에는 아직 거룩하다 할 때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이 거룩함은 이걸 다 쓸어 마셨을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정말 내가 먹기 너무너무 아프지만 이 아픔을 먹어야 그 위에서 하나를 성숙할 수 있어. 이런 걸 다 보면서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이 그림은 정말 좋은데 이 그림을 놓고 한 단을 가는 거죠. 나는 정말 세상을 이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케이. 가고 싶지. 내일 당장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놓고 가는 거죠. 우리 이 혜원이 말한 대로 나는 정말 부드럽고 확고한 사람. 이거만 놓고 가면 돼. 이 줄만 놓고. 이 속에서 대자는 스스로 공부거리를 준다니까요. 공부거리도 주고 사람 만나서 이런 대화도 해주고 나를 할길 사람도 오고 다 온다는 거죠. 왜? 당신이 이걸로 공부하려고 하니 주변에 이걸 다 먹어야지 그 공부를 이룩할 수 있으니 그걸 주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안 먹고 사람들이 이게 손 내밀면 안 된다 그랬어. 아니요. 내미는 사람 한번 내밀어 보라니까. 이거네. 이렇게 돼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방어하는 거죠. 아니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댔어. 정법이래. 아니요. 내가 공부를 과감히 한번 내밀어도 보는 거죠. 내가 이때 내밀 때 내가 어떤 베이스로 내밀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손을 잡힐 때 예전에는 우리 이런 베이스로 공부의 베이스로 내밀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내밀고 다음에 손 안 주니까 뺨따기 맞았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베이스 싹 내밀잖아요. 그 상대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나의 손을 안 잡는다니까 내한테 어떤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내밀 때 딱 알아 그 기운을. 나 공부를 딱 한다 이럴 땐 벌써 상대 기운을 딱 알아가지고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동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구나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안 내밀었다고 두 번째 물론 요구도 안 하지만 두 번째 안 내밀었다고 입을 안 벌린다니까. 두 번째 되면 오케이 나 두 번째 오케이 더 크게 내밀 건데 이 기운을 이기는 사람이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내밀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손을 내줬냐고 하는 거죠. 이런 면접이 없이 그냥 내밀었기 때문에 상대한테 우리가 다 당해서 야단도 맞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사회 공인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사회에 진짜 나는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해보고 싶어. 이래서 내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길을 가면 대전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정말 네가 이걸 공부를 하냐? 시험지는 넣겠죠. 근데 그 시험지조차도 나를 좀 더 여기다가 더 가까이, 더 단단하게, 더 흔들리지 않게 더 좋은 공부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서 내가 더 확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면서 사람도 더 많이 포용하고. 사람만 포용하나요? 선생님은 이 대장 자체를 포용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먹어야 포용이 되는 거지. 이걸 안 먹어서 나는 사람 포용하고 싶다. 그러면 대장이 주면 다 화들자가 다 뒤로 자빠지는 거죠. 난 이까지는 아닌데. 네. 그것조차도 그러한 시험지도 내가 그렇게 주파수를 열었고 내가 그렇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주는 거죠. 내가 그런 주파수를 열지 않으면 대장은 절대 그런 쪽으로 시험지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지조차도 너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너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너를 좀 더 멋진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고 너를 좀 더 나중에 정말로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 큰 그림을 모르다 보니까 왜 나를 가지고 왜 이래? 왜 하필이면 나야? 너가 그 길 간다 했잖아. 너가 그 자리에 안 왔으면 그런 공부도 안 할 거잖아. 너 발로 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중심은 나로부터 있다. 내가 그 자리에 갔으니 들었고 내가 그 자리에 집에 앉아서 있었으니 텔레비를 봤고 다 나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정보를 날라줬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 귀결된다는 걸 저는 좀 많이 알게 되고 이 나로 귀결하면서 상대 탓하는 것이 많이 없어진 거죠. 가만히 내가 갔잖아. 오케이. 이럴 때 나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나를 내세우는 어떤 자존심을 가진 내가 아니고 나의 근기, 자존감. 내가 그랬잖아. 내가 우뚝 쓰려면 내가 뭘 하나를 바로해야 되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지? 이런 걸 통할 때는 그때는 철저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나를 갖다 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방해하기 위해 나를 핥혔다고 이런 데서 다 내 걸 다 갖다 들이다 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힘들어졌던 거야. 이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불교 다닐 때 나를 관하는 이런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불교에 있을 때도 계속 참선할 때 왜 내가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왜 밤에 나는 나홀로 깨어나서 왜 나는 이 참선을 하고 왜 주력을 하고 왜 나는 두 다리 뻗고 왜 잘 수 없지? 왜 나는 이 길을 왔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온 거예요. 그 나는 와서 지금 나는 뭐하고 앉아있나? 계속 나에 대한 화두였지 딴 거에 대한 화두는 없었어요. 자꾸 나를 찾는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그러면서 불교책에서 보면 나를 관하는 소리를 많이 해서 저를 많이 관하죠. 참선할 때도 이게 내가 앉아있는 내가 허세인가? 내가 앉아있는 이 속에서도 옆에 다른 보살들이 볼 적에 아, 저 여자 저거 근기 세네? 내가 이걸 하려고 앉아있는 건가? 왜 앉아있는 건가? 내가 내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이 시간 여기 와서 내가 앉은 이유는 뭘까? 끊임없는 나에 대한 화두죠. 아, 바로 그거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인정하는 거죠. 아, 그래. 그래도 남들이 볼 적에 그래도 저 여자는 좀 뭔가 좀 배웠다 그러고 뭔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는 삼수도 남들이 볼 좀 더 멋진 모습을 하고 싶고 남들이 2시간 잘 것도 나는 3시간 만에 잘 거야. 이런 게 안에 들어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나? 이걸 아직 내려놓은 방법을 모르니까 그대로 그거냐. 뻗대고 앉아있는 거죠. 뻗대는 거죠, 그거를. 그런 식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더 위의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도 내 노력이야. 계속 내 합리화를 하면서 가는 거죠. 물론 그 합리화도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한 합리화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자신을 볼 적에는 답이 없으니까 우선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는 거죠. 그 위의 방법을 못하니까. 그래, 나 저 사람들 거룩하게 안 보여도 돼. 하지만 세상 사람 나보다도 아유 그래도 법대보살이 그래도 우리가 좀 낫네. 난 이걸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야. 저 사람들 뭔가 낫다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 틀을 내가 어떻게 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깨야 될지를. 그래서 스님들이 통 밖에 나와. 통 밖에 내가 통을 굴려. 나도 통 안에 내가 같이 돌려다니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한데 스님 어떻게 하면 통 밖에 나가서 이 통을 굴리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만 툭 던져놓고. 그래서 내가 싸운 거잖아요. 그거 나 책에서 보고 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 통을 깼는지 그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당신 걸 내놓으라 했더니 내가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방법을 거기 있는 사람을 보니까 출하를 안 했어. 통 밖에 나오는 법을 자기 식대로 통 밖에 나오는 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서 자기는 말을 못한 것 같아. 어떤 식의 진정한 통 밖에 나오는지. 과연 그래, 네 통 밖에 나 그다음 뭐 할 건데? 통 밖에 나 네가 이제 니자는 척 그래, 너희들 한번 돌아봐봐. 이렇게 굴릴 것인지 어떤 마음은 내가 굴릴 것인지, 그죠? 그게 난 답을 알아. 내가 굴려도 제대로 굴릴 거잖아요. 근데 나오라고만 얘기했어. 그 답을 내가 따로 돌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옆으로 갔지만 우리가 어떤 딱 주제를 세워놓고 딱 내가 거기 키를 놓고 가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자연이 나를 공부를 시켜주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게 바로 쌤 말씀한 초발심이잖아요. 이 초발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자연은 정확하게 나한테 공부를 끌어줍니다. 저 초발심은 뭐겠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 이 법을 찾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정말로 나처럼 실패한 인생 살지 마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려겠더니 내 제일 기본적인 초발심은 내가 쌤한테 가르침 달라 했지. 나 이거 하나 더 배워가지고 내가 쌤 하나 더 알았습니다. 오케이.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유튜브를 하고 쌤 유튜브도 하고 제 유튜브도 하고 책도 만들고 이게 다 세상에 어떤 방편으로만 다 다르게 되는 제일 궁극적인 초발심은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 옆으로 삐질삐질 간다 알면 결국은 나중에 울 거고 아니면 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서로 폭력을 가하거나 뭐 이렇겠죠. 묻지마 폭력을 가하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저는 이거예요. 지금 방편이 여러 가지로 많이 확대가 된 거죠.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 하고 저런 방법으로 하지만 그래서 제가 내가 말하는 이게 내가 제 어릴 때하고 관련이 있는 법하고 관련인 거죠. 지금도 지치지 않게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 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그 길,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갔을 때 책임질 수 있나? 물어보는 거죠. 책임 못 진다. 그럼 입 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하고 잘해도 내가 잘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 사람은 정법과 스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걸로 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려면 법을 흔들면 난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그 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제 길을 가죠. 저는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인생 살려고 이 지상에 왔지 않나?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다들 헤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입대봤다, 저기도 간섭해봤다, 저기도 욕해봤다 다 한다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니까 대자연이 우리한테 정확한 그 길을 놔주고 있는데 내가 다 흐트려놨어. 제가 이 첫째는 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잘난 척, 있는 척, 없는 척,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거를 척척척척척척척척척 그걸 다 갖고 나를 포장해놓고 있었더라.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가 도가 뭔지 아느냐 하고 백성에 피었다 물고 네가 한 일이 뭐 있냐고 했을 때 한 방에 깨진 게 내가 이거잖아요. 나 정말 온갖 오물과 온갖 모순에 온갖 거기에 다 뒤덮여 있는 나를 봤잖아요. 그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는 고귀한 존재야 라고 나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정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know yourself, 그걸 정확하게 보게 해줬어요. 제가 불교에서 정말 나를 가나려고 했던 그거를 쌤이 정말로 10초도 안 내가 나를 깨줬어요.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니.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쌤 말씀 탁 알아들었겠죠. 응. 나는 이 길 가고 싶은데 쌤께서 아이고 야야 그 뭐 여행 가려면 뭐하노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내가 들어왔겠어요. 아,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네. 또 갔겠죠. 응.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할 때도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은 나를 보고 보살 왜 그 길을 가려고 해? 그냥 편하게 살아. 뭐가 어렵다고 자꾸 보살 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그렇지만 나는 이 길 말고는 내가 재밌는 길이 없어요. 이 답을 찾아야 내가 진짜 신나고 재미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답이 없는 한은 나는 뭔가 뒤에 꼬리를 감춰놓고 사는 것 같아. 답이 아니면서 답인 척 남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나도 확신이 안 가면서도 얘 이거야 하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당당하게 가고 싶고 나는 이걸 몰라서 내가 옆에 많은 실패를 했지만 이거를 내 주위 있는 사람은 이 실패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정말 좋은 거는 내가 못 주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은 주고 싶은 거야. 실패해서는 안 돼. 더 이상 후회되는 삶을 살면 안 돼. 나로서 끝내야 돼. 나는 이게 최초의 목적이었어요. 초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뭘 해도 다 기결은 여기요. 뭘 하나 사무실 하나 만들어도 그래 여기서 뭔가를 뭐 우리 뭔가 창출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지. 아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여기서 막 아이 놀자.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방편은 이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나면 그 안에서도 내가 유튜브 검사하고 뭐하고 다 이게 연결인 거예요. 차 타고 들어놓아가지고 아유 막 정훈아 운전해라. 아니요. 이 차도 내 사무실이에요. 달리는 사무실. 제 차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딱 설치해가지고 안에 딱 끼우게 다 해놨잖아요. 달리는 사무실. 집에 가면 또 방 사무실. 또 바깥에 나면 커피실이 사무실. 다 사무실. 선생님 말씀하신 연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런 연구하니까 재밌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연구하니까 재밌고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재밌게. 근데 내가 오늘 우리 회원들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얘기 하잖아요. 어제가 또 다른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지. 그죠? 오늘 나는 평소에 잘 못 보던 우리 회원님하고 우리 회원님 만났잖아요. 또 새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더라도 내가 내 앞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100% 받아들이면 100% 들어간 거고 30% 받아놓으면 30% 들어간 거. 그것도 오로지 내 몸. 누구한테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킬 건가요? 그죠? 내 몫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자꾸 이걸로 가져가다 보니까 남한테 코드 꽂힐 걸 많이 안 꽂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탓하거나 불평불만 해도 나 혼자 내를 대고 불평하는 야 공부 그만큼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건 넘어섰어요. 그거는 아 또 뭐가 왔구나. 오케이. 아 또 이렇게 먹고 또 성장 안 하는 거네. 오케이.
오늘 또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평만이 많이 없죠. 감사합니다인데 뭐. 작아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그 작은 감사가 나중에 거의 큰 감사더라고. 아, 그걸 또 알게 해주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놓고 가되 우리는 여기서는 오늘의 내가 처한 환경만큼, 오늘의 내가 강의를 들어서 넌만큼, 오늘 내가 만난 사람만큼 해서 이건 스스로 조절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설사 나중에 내가 좀 해서 상대를 뭔가 안 좋은 곳이 있어도 아, 내 여기서 또 공부 잡으라고 하는 거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하면 이 공부가 재밌어요. 더 이상 나를 자책하거나 무겁지가 않고.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